안녕하세요. 시니어 남성 건강을 상담해 드리는 이현무 의사입니다.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남성 호르몬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물론 자연스럽게 감소하긴 하지만 안전하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만 듣던 남성 호르몬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집에서 쉽게 실천해 호르몬을 올리는 생활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발기부전, 피로감, 의욕저하처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생활 패턴의 변화, 만성염증, 근육량 감소, 수면 질 악화,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긴 증상을 본인이 노화니까 당연하다고 넘기며 더 악화시키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쉽게 나오고 쉽게 피로해지고 아침 발기 감소, 의욕 저하, 운동 시 회복력 떨어짐 등은 단순 노화보다 호르몬 불균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남성 호르몬이 단순히 성 기능만 담당하는 호르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육 유지, 혈관 건강, 넘배 기능, 기분과 활력, 면역력 조절까지 폭넓게 관여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발기부전뿐 아니라 혈압, 혈당 조절 어려움, 복부 비만 증가, 집중력 저하, 우울감 등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니어분들이 갑자기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차이차와 테스토스테론은 몸이 알아서 조절하는 호르몬이니 손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생활 습관, 운동 방식, 수면, 체지방률 변화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로 줄어들면 남성 호르몬은 평균 20% 이상 감소하고 복부 지방이 많아질수록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효소가 증가해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원인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증가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역시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후 남성 호르몬 저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활환경 차시 습관의 신체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 결과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이후에 소개할 생활 전략이 왜 효과적인지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졌다고 느껴지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처방약이나 보조제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실제 진료를 보면 기존 해결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보충요법의 부작용 가능성입니다. 남성 호르몬 주사나 젤을 사용하는 경우 혈액 속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변동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적혈구 증가, 혈액점도 상승, 혈압 변화, 전립선 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 있는 시니어 환자에게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의지하는 비아라 등 발기부전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혈류를 일시적으로 개선해 발기 기능을 돕지만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즉,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는 보조적 치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복용 후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줄어요 라고 말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 환자들은 얼굴, 홍조,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같은 전형적인 부작용 때문에 장기 복용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시니어분들이 흔히 시도하는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남성 활력, 정력 강화, 스태미나 등을 내세우는 제품들이 많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성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원인과 맞지 않는 보조제를 복용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 체력과 근육량이 부족한데 보조제만 먹는다고 남성 호르몬이 오르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여기서 실제 진료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례 1, 70세 김 선생님은 비아라만 5년 가까이 복용하셨지만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피로감만 더 커졌다고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남성 호르몬은 정상 하한선 이하였고 복부 지방률은 높았습니다. 약물만으로는 호르몬 감소를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생활 습관 조정 후 오히려 약물 사용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사례 2, 65세. 이 선생님은 TV 광고에서 본 보조제를 여러 개 복용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식욕이 줄고 속쓰림이 심해져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원인은 보조제의 문제라기보다 수면 무호흡증과 고강도 저녁 운동이 남성 호르몬 저하를 악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원인을 해결하자 자연스럽게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사례 3, 68세 박 선생님은 남성 호르몬 주사를 스스로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사만 맞고 운동 식습관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체지방이 줄지 않았고 결국 전립선 자극 증상이 나타나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후 생활요법 중심으로 바꾸자 훨씬 안정적인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기존 해결책들은 단기적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남성 호르몬 저하의 가장 근본 원인인 근육 감소, 수면질, 스트레스, 염증, 체지방 증가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반복됩니다. 약물은 도구일 뿐이고 체질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집에서 할 수 있는 자연적 해결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집에서 스스로 남성 호르몬을 안전하게 올릴 수 있는 자연적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전략들이고 꾸준히 실천하면 2, 8주 사이에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리하지 않고 몸에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근육량을 지키는 저강도 힘운동. 남성 호르몬은 근육량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 운동은 효과가 큽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루 10매를 12회, 2세트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변형, 벽을 짚고 하는 벽 스쿼트 20초 유지, 계단을 이용한 천천히 오르기 5배인 7분. 이 동작들은 무릎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허벅지, 엉덩이, 근육에 자극을 줘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꾸준히 하면 혈류 개선, 발기부전 완화, 체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2. 10분 속도 조절 걷기로 혈관 활성화 많은 남성분들이 빠르게만 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심박수 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리듬 운동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2분 천천히 걷기, 1분 약간 빠르게 걷기. 이 패턴을 3~4회 반복. 이런 단순한 인터벌 패턴만으로도 혈관 기능이 좋아지고 남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은 방식입니다. 3. 수면 호르몬 리셋으로 밤의 회복력 높이기. 남성 호르몬의 70% 이상은 잠을 자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을 바꾸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스마트폰 대야 폰범위의 TV, 화면 최소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중단, 취침 전 5분 스트레칭이 스테미어 트머 스트레칭으로 몸 긴장 완화, 특히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다가 자꾸 깨는 문제를 호소하는데 이는 수면 중 혈당 호흡 문제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생활 패턴을 조절하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면만 되면 활력회, 기분 내다 성기능 모두 함께 좋아집니다.
4. 복부 지방을 줄이는 호르몬 친화 식습관,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는 주범은 내장 지방입니다. 복부 지방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효소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특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3가지 원칙만 따라도 충분합니다. 하루 단백질 5번,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 흰쌀밥 양 20% 매형 3.5%만 줄이기, 밤 9시 이후 음식 섭취 중단, 특히 단백질을 꾸준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유지되고 남성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보조제보다 훨씬 확실한 방법입니다. 5분 호흡 체험과 명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낮추기. 스트레스로 인해 증가하는 코르티솔은 남성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그래서 매일 5분만이라도 심호흡을 하면 변화가 큽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4초 들이마시기, 6초 천천히 내쉬기. 이 리듬을 10번 반복. 이 짧은 호흡만으로도 혈압과 맥박이 안정되고 불안, 긴장감이 줄어들며 남성 호르몬 생산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6. 햇빛 15분으로 테스토스테론 활성화. 비타민 D는 남성 호르몬과 밀접하게 연관된 호르몬 조절 비타민입니다. 시니어 남성의 70% 이상이 부족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전 훌 이른 시 사이 10마일 10km 5분 산책, 손등, 얼굴, 발 중 2곳 이상 노출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피로감, 우울감, 의욕 저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알코올 흡연에 영양 줄이기. 많은 분들이 술 조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알코올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 기능을 방해합니다. 완전 금주가 어렵다면 주 3회 이하 1대열 2잔 수준으로 제한 흡연도 혈관을 수축시켜 발기부전을 악화시키므로 가능한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핵심 메시지 정리집에서 하는 생활 전략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근육을 지켜주고 혈류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숙면을 돕는 것. 이 4가지가 맞춰지면 남성 호르몬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며 약물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진료실에서 상담했던 60대, 70대 시니어 환자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시지만 실제 변화를 보신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몸에 맞는 방식으로 생활 전략을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사례 1. 70세 김 선생님. 약물 의존에서 벗어난 변화. 김 선생님은 5년 넘게 발기부전 약물에 의존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점차 반응이 약해지면서 자신감도 크게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복부 지방률이 높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 이하였습니다. 저는 약물부터 줄이기보다 하루 10분의 리듬 걷기와 단백질 섭취 증가, 밤 10시 취침이라는 3가지를 먼저 실천하도록 권했습니다. 6주 후 아침 기상시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약물 복용 빈도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본인이 이게 생활만 바꾼 결과냐 며 놀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례 2. 65세 이 선생님. 보조제만 믿다가 원인을 찾은 경우 이 선생님은 홈쇼핑과 광고에서 본 보조제를 여러 개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속쓰림, 피로 증가, 수면 질 악화가 나타나며 걱정이 커져서 내원하셨죠. 상담해보니 문제는 보조제가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늦은 저녁 과식 그리고 고강도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취침 3시간 전 과식 금지,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저강도 하체 운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한 달 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안정되고 무엇보다 아침에 몸이 가볍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식단과 수면만 조정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는 좋은 예입니다. 사례 3. 68세 박 선생님. 남성 호르몬 주사 중단 후 오히려 호전된 경우 박 선생님은 남성 호르몬 주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1년 넘게 맞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자극 증상과 혈압 상승이 나타나 중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주사 대신 체지방률을 줄이는 생활 전략을 중심으로 다시 계획을 짰습니다.
하루 15분 햇빛 노출, 계단 오르기 5분, 단백질 기반 두 끼 식사 3개월 후 체지방률이 감소하며 활력이 회복됐고 스스로 몸이 안정적으로 좋아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자연적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4, 72세 장. 선생님, 의욕 저하에서 회복까지 장 선생님은 발기부전보다 더 괴로웠던 것이 의욕 저하와 우울감이었습니다. 남성 호르몬 검사 결과 낮은 수치였고 수면 시간이 5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호흡 명상 4-5분, 취침 전 스트레칭, 아침 햇빛 10분만 먼저 실천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4주 후 표정이 밝아졌고 저에게 예전처럼 웃을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활력 회복은 단지 성기능을 넘어 삶 전체의 질을 올려줍니다. 지금까지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그 변화가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성 호르몬 하면 성기능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 관계, 생활 습관 전반에 걸쳐 상당히 넓은 영역을 바꿉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전인적 효과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신 활력의 회복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안정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의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피로가 덜 쌓이고 낮 시간 활동력이 유지됩니다. 걷기 속도, 계단 오르기 능력, 근력, 유지가 자연스럽게 개선되기 때문에 몸이 더 가볍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활력 변화가 곧 낙상 위험 감소, 근감소증 예방, 혈관 건강 개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 건강 기분 개선 효과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뇌의 기억력, 주의력, 감정 조절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아지면 의욕 저하, 우울감, 불안, 답답함이 자주 나타납니다. 반대로 꾸준한 생활 전략으로 호르몬이 안정되면 예전처럼 머리가 맑아졌다, 의욕이 다시 생긴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68세 박 선생님은 운동 후 회복이 좋아지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집중력도 함께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능과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사회 관계의 긍정적 변화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짜증이 늘고 대화가 줄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활력이 돌아오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대화 참여율이 높아지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72세 장 선생님은 의욕 저하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셨는데 호르몬 균형이 잡힌 후 다시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배우자분도 집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하실 정도였죠. 이는 남성 호르몬이 대인관계 에너지와 삶의 만족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장기질환 관리의 부수적 개선입니다. 생활 중심의 호르몬 관리 전략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혈압, 혈당, 체중 같은 기본 건강 지표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과 규칙적 수면, 단백질 중심 식사만으로도 내장 지방이 줄고 혈관 기능이 안정됩니다. 이는 비단 성기능이 아니라 전체적인 노후 건강 시니어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걱정인 당뇨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 삶의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성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올리는 과정은 단순히 수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과정입니다.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자와의 시간을 더 즐기는 등 생활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남성 호르몬 회복은 결국 다시 삶을 느끼는 힘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설명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시니어 남성분들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는 10초 1로 5분 햇빛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는 비타민 D 활성화를 돕고 남성 호르몬 리듬을 바로잡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후 단백질이 포함된 간단한 식사, 계란, 두부, 생선 등을 드시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낮에는 2, 3호의 짧은 리듬 걷기, 저녁에는 5분 스트레칭과 심호흡 10회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밤 9시 이후 음식 섭취를 줄이고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최소화로 숙면 환경을 만들면 남성 호르몬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루틴은 어렵지 않지만 효과가 확실합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혈류가 좋아지고 남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남성 호르몬은 누구나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을 조금만 조정해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변화가 느껴지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늘 응원하겠습니다.